많이 주무셨습니까? 가장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530 글로벌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주호입니다. 미국 증시가 지난 밤 사이에 3대 지수 모두 동반 상승했습니다. 미국 연준의 FOMC 회의 결과를 통해서 저금리 기조가 확인이 됐고요. 다시 한번 연준은 계속해서 완화적인 정책 기조를 쓸 것이라는 점이 확인이 되면서 장 막판 이 3대 지수 모두 상승 탄력을 높여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기술주의 상승이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는 모습이었었고요. 이렇게 연준의 완화 기조가 확인되자 장중에 오락가락하던 금값 역시 다시 한번 장중 최고치를 쓰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런 가운데 반독점 청문회가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열리고 있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CEO들이 모여서 의회에서 증언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이 내용들이 아직까지는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외신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밤 사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정리해드리도록 하죠. 굿모닝 530 글로벌 1부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의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클로징벨 나오고요. 장혜진 앵커 3대 지수가 어떻게 마감된지 정리해 주실까요? 네, 현지 시간 29일 미국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을 하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시장은 연준의 FOMC 회의 내용 발표에 따라서 적극적인 경기 부양 의지를 재차 확인하면서 힘을 얻은 모습이었는데요. 연준은 경제가 회복되기 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를 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이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소식은 외신을 통해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고요. 한편 주요 기업들의 실적은 이날 대체로는 좋은 모습이었지만 혼재된 모습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미국의 대표적인 항공, 자동차 업계는 최악의 2분기 성적을 발표했습니다. 보잉은 시장 예상보다 좋지 못한 매출과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앞으로에 대한 전망도 좀 부정적이었는데요. 항공기 연쇄 추락에 따른 737 맥스 운항 중단 장기화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겨박제로 실적 악화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GM의 상황도 그다지 좋지 않은 모습이었는데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공장 문을 닫으면서 제너럴 모터스는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올해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제너럴 일렉트릭까지 함께 짚어보시면요. 의료 부문에서 산소호흡기 판매 증가로 성과를 내긴 했으나 다른 사업 부문에서의 부진을 만회하지 못하고 좋지 않은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또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기업들의 실적도 간단히 함께 짚어보시면요. 이 퀄컴이 시장 예상을 웃도는 EPS를 발표를 했습니다. 퀄컴이 따라서 시간의 거래에서 12% 넘게 급증을 하고 있고요. 페이팔 역시 시장 전망을 웃도는 실적을 내놨습니다. 신규 부양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겠죠. 백악관과 공화당은 1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 법안을 공개한 이후에 민주당과 본격적인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만 실업보험 추가 지원 규모와 책임보호 법안을 두고 벌어진 이견차는 여전한 상황인데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이런 실정이라서 결국에는 합의에 이르겠지만 협상 진전 신호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보험 추가 지원이 종료되는 이번 주까지 최종 타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불안 요인도 시장에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날로 미뤄졌던 미국 하원의 반독점 청문회 일정에 따라서 미국의 IT 4대 공룡 최대 경영자들이죠. 아마존과 애플, 페이스북, 구글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들 경영자들이 어떤 증언을 할지, 어떤 결과들이 나올지 여기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호했던 지표까지 함께 챙겨볼까요? 미국 상무부는 지난 6월 상품 수지 적자가 706억 달러를 기록해서 전월 지난 5월 대비 6% 넘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수입보다 수출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나타낸다는 점까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함께 보시죠.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0.6% 넘게 올라서 26,539포인트 터치하면서 문을 닫았고요. 이날 막판에 상승폭을 넓혀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입니다. 1.35% 상승해서 1,542선에 안착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오름폭을 쭉 유지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까지 함께 챙겨볼까요? 1.2% 넘게 오르면서 3,258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막판에 역시나 탄력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하면서 이날 기분 좋게 마감을 했는데요. 상품 시장은 어땠나요? 자, 상품 시장에서도 금값이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장중 내내 등락을 거듭하던 금 가격이 장 막판에 연준이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통화 완화적인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막판 급등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자,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국제 금값은 계속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다 이 장 후반 들어서는 거의 1,940달러까지 다시 내려가기도 했었는데, 자, 이 시점부터 다시 한번 연준이 이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는 연준의 FOMC 결과가 발표되면서 이렇게 금값은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장중 1,966까지 오르기도 했었고요. 현재 선물 시장에서 0.8% 오르면서 1,961.3달러를 기록한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제 유가도 상승했습니다. 국제 유가의 경우에는 어제 발표됐었던 API 원유 재고, 주간 원유 재고가 600만 배럴 넘게 감소했다는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단은 좀 제한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계속해서 41달러 중반대에서 계속 상단이 막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밤 사이에도 0.6% 오르긴 했지만 그쪽에서 막히면서 41.3달러 선에 현재 선물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10년물 국채금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채금리는 다소 보합권에서 혼조 양상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연준에서 금리를 동결하겠다고 밝히게 되자 10년물 국채금리도 큰 변화가 없었던 모습인데요. 0.577%에 움직이고 있고, 자,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약세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도 0.4% 내리면서 달러 인덱스는 93.3 수준까지 내려간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외신부터 살펴볼까요? 네, 미국 연준이 현지 시간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FOMC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회의 결과 내용을 회의를 마친 이후에 발표를 했는데요. 연준은 코로나19로부터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이 미국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이 직후에 기자회견을 갖고 이 내용을 전했거든요. 함께 들어보시죠. As we have emphasized throughout the pandemic, the path forward for the economy is extraordinarily uncertain. We have held our policy rate near zero since mid-March and have stated that we will keep it there until we are confident that the economy has weathered recent events and is on track to achieve our maximum employment and price stability goals. 네, 이들은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라서 경제 경로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면서 급감한 경제 활동과 고용이 최근 몇 달 동안 회복되기는 했지만 연초보다는 한참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3월부터 유지해온 기준금리 목표치를 계속해서 제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고요. 그러면서 경제가 코로나19 어려움을 극복하고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까지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매달 최소 1,200억 달러에 달하는 이 미국 국채와 모기지 담보부 증권이죠. MBS를 계속해서 매입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의사도 밝혔습니다. 자, 미국에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청문회가 현재 열리고 있습니다. 이 청문회에 통상 청문회는 우리가 그 기업들이 잘 하고 있는 것을 칭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일을 좀 질책하기 위해서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 나온 내용들은 대체로 이 악재로 작용하기 마련인데 이번엔 어떨까요? 한번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화상회의를 통해서 알파벳,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CEO들이 이 화상회의를 통해서 모였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커버그도 화상회의를 통해서 본인들의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반독점 소위원회 의장은 발언을 통해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력하고 파워풀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미국의 소기업과 제조업 그리고 미국 경제의 역동성을 죽이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여기에 맞서서 빅테크 기업들은 전혀 다른 프레임으로 다가갔습니다. 일단 그들은 중국과 맞서 싸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몸집과 규모를 정당화하려는 노력을 보였는데요. 일단 저커버그는
중국은 그들만의 인터넷 비전을 만들어서 다른 국가들에 수출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팀 쿡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는 중국 스마트폰 기업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좀 풀어보자면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의회에서는 일단 미국 내에 한정지어서 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의 소기업들을 좀 죽이고 있다고 지적한 반면에 글로벌 테크 기업들은 우리들은 지금 중국이라는 거대한 공룡과 싸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몸집과 지배력 이런 것들은 정당화돼야 된다. 이런 프레임으로 싸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 종목 소식 이어갑니다. 이날 개장 전에 발표된 이 보잉의 실적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죠. 그중에서도 보잉이 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사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앞으로 일자리 규모를 더 줄이고 항공기 생산 규모도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한다, 계획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항공 시장은 조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계속해서 예상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의 실적이었는지 함께 보시면요. 보잉의 2분기 매출 순손실은 23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조정된 주당 순손실이 4달러 79센트로 시장에서 예상했던 2달러 57센트의 순손실보다 훨씬 큰 규모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 주목해볼 만한 것은 잉여 현금 흐름이 생각했던 만큼 나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발표 결과에 따라서 개장 전 거래에서는 2% 가까이 오르기도 했지만 역시나 실적 부진의 영향을 이겨내지는 못했습니다. 이 영향에 따라서 개장 이후에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 가까이 빠지면서 이날 보잉은 마감을 했는데요. 보잉의 최고 경영자는 737 맥스 회복 속도가 이전 전망보다 더 더디게 진행될 것이라며 이전에 내년 말로 예상했던 최대 31대의 생산 규모가 되려면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 2022년은 돼야 한다는 전망으로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유감스럽게도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상업용 항공기의 수요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어제 실적을 발표했던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쇼피파이인데 쇼피파이가 좋은 실적과 함께 지난 밤 사이에 7% 정도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자, 제목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일단 7% 정도 올랐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 2분기에 총 매출이 97%나 급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먼저 수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 2분기 쇼피파이의 매출은 7억 1,430만 달러 정도가 됐습니다. 이게 그 레피니티브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5억 1,300만 달러에 비해서 예상치에 비해서 거의 50%를 상회하는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놓은 것이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본인의 실적은 97%, 총 매출이 증가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매출이 급증할 수 있었던 것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생필품은 필요하지만 생필품을 사러 나가기 위해서 나갈 수가 없었던 상태였죠. 경제가 봉쇄되어 있고 자가 격리되어 있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판매가 굉장히 급증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 쇼피파이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당시 동안 온라인 매장이 71%나 급증을 했고요. 제품 판매량도 그 기간 동안 119%나 크게 급증했다고 합니다. 자, 이에 따라서 골드만삭스에서는 이 쇼피파이에 대한 그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고 목표 주가도 1,127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외신 살펴봤습니다. 맨해튼 나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